트럼프 미국민들에게 $1,200씩 제공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악화에도 미국민들의 소매 판매가 석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행사가 코로나 사태로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운동 과정과 성과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영화 반도가 오는 21일과 28일 워싱턴 지역 한인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에게 $1,200씩 제공하는 직접 지원 등 더 많은 돈을 보낼 준비를 하라고 지시해 코로나9 패키지 협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의회 여름 휴회와 2주간의 전당대회 기간 중에도 협상이 재개되고 타협점을 찾아 9월 초 갖가지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물 건너가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되살아나 미국민 1인당 $1,200씩의 직접 지원, 연방 실업수당 재개,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중소업체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3,400를 직접 지원하고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 등으로 더 많은 돈을 보낼 준비를 하라고 재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I've directe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get ready and send direct payments, 3,400, send additional PPP payments to small businesses that are ready to send rental assistance payments to hardworking Americans and I'm ready to send more money to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to save jobs.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민주당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조기에 전격 타결될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과 협상해온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우리와의 중간선인 $2조 수용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해 타결지을 수 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을 대표하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이 $2조 안팎의 패키지 협상안을 들고 나올 경우 중단됐던 협상이 전당대회 기간 중이라도 전격 재개되고 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에서 미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과 중소업체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에는 이미 합의가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은 연 조정소득이 개인 $75,000, 부부 $150,000 이하이면 1인당 $1,200, 부부 $2,400에다가 나이 불문 부양자녀 $500씩 4인 가정 $3,400를 9월 초에는 입금받게 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연방 실업수당은 어떤 형태로든 9월에 재개되는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급될 경우 $300, 합의안 대로 하면 그보다 높은 $500 내지 $600로 연말까지는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으로 융자를 신청하고 $150,000 이하의 융자금은 나중에 전액 탕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연방 차원에서 렌트비를 못 내는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중단시켜주는 데 필요한 지원 예산으로 $1,000억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정부, 로컬 정부에게도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의 $9,150억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지사 협의에서 희망한 $5,000억 타협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어 소매 판매가 7월에 1.2% 늘어나는 등 석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구호 조치로 정부 지원금이 풀린 덕분으로 분석되는데요. 반면에 연방 실업수당이 끊기고 $1,200 2차 지원도 지연된 8월에 미국민 소비는 다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재악화됐지만 미국민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지갑을 연 덕분에 미국 경제의 회복을 지탱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들이 물건을 사들인 소매 판매는 7월 한 달간 1.2%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소매 판매는 석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소매 판매는 석 달 연속 증가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월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중 소매 판매를 업종별로 보면 팬데믹 이전인 1월에 비해 온라인 등 상점 없는 소매 업종의 판매가 23.4%나 늘어났고 그로서리 식료품점도 11% 증가했습니다. 의류는 9.9%, 자동차 판매도 3.6% 늘어났습니다. 식당과 술집의 판매는 7월에는 늘어났으나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하면 아직 20%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어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어야 판매가 늘어나고 코로나 불경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어 소매 판매를 석 달 연속 증가시킨 것은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인 케어스 액트에 따라 미국민들에게 직접 정부 지원금이 돌아갔고 이를 대부분 물건 사는 데 쓴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에게 1인당 1,200달러씩 직접 지원했고 실직자들 3천만 명에게는 연방 실업수당으로 주당 600달러씩 2,500억 달러나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가 7월 말로 끊겼고 2차 직접 지원금 1,200달러도 8월 내 제공은 물 건너가고 있어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 소매 판매는 8월에 다시 주춤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은 지난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전분기에 비하면 마이너스 9.5%, 지난해에 비하면 무려 32.9%나 폭락한 바 있는데 현재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급반등해 지난해에 비해 플러스 18.3%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1조 달러 이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지연되고 있어 미국민 씀씀이도 다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의 반등폭도 기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을 경축하기 위해 워싱턴 한인 동포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광복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워싱턴 동포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지킴 속에서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생각하며 힘든 코로나 시기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이한 날을 경축하기 위해 한인 동포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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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에 참석한 한인 동포들은 손에 태극기를 잡고 흔들며 광복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광복절 75주년 기념식은 지난해와 달리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한인 동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지키를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입장하는 한인들을 비접촉 체온 검사를 실시하며 안전지침을 준수했습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김영천 회장은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한인 동포들과 광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의 그 기쁨을 만끽한 이런 광복절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자각하고 다시 한번 크게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US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등이 협력해 6.25 참전 유공자를 포함한 100여 명 남짓 모인 한인 동포들과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많은 게 문제가 많아서 많은 노인분도 못 오시고 그래서 지금 딱 우리 한 100명만 캐원이 허락을 받고 경축을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특히 또 이 광복절 할 때 우리가 맨날 생각나는 우리 그 순국 선열들과 또 대한민국을 불렀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히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치르라는 중입니다. 저희들 일제시대 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똑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광복절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아마 이런 제한 때문에 많이도 못 왔지만은 못 오신 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광복절을 경축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75년 전 그날처럼 행사에 참석한 한인 동포들은 다 함께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만세 삼창을 하며 애국지사의 고귀한 뜻을 후손이 이어받고 진정한 광복을 이어가길 한마음으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75주년 광복절을 감사히 맞이하려는 마음은 코로나 사태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관련한 자료가 담긴 영문 책자가 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는 28년간 위안부 운동을 정리한 책을 출판했는데요. 400쪽이 넘는 이 책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록하고 역사에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록과 성과들이 담겼습니다. 유근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 위안부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바라보고자 워싱턴 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이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대위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위안부 운동을 정리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지난 7월 Comfort Women, 미국 내 정의와 여성 권익을 위한 운동이란 제목의 위안부 문제 관련한 과정과 논문 등을 담은 영문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400쪽이 넘는 이 책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역사를 진실되게 기록하고 객관적인 고증 문헌과 미국 내 위안부 기림비 현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판된 적이 없는 공문서, 편지, 성명서 등의 1차 자료와 사진, 그리고 유용한 자료 목록을 비롯해 광범위한 내용이 전개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 증가한 학생, 연구자, 예술가, 운동가들의 자료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작된 아카이빙 프로젝트로 이 운동에 헌신하는 미국의 모든 참여자들, 정치인, 운동가, 학자, 예술가 등 각계의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정실 정대위 이사장은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하며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알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엮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70년 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제 운동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특히 29년 동안 운동했던 그 역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빙하는 자료들을 모아서 아카이빙하는 그 책을 우리가 출판을 했기 때문에 그 출판을 좀 한 걸 사실을 알리고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될 그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된 헬렌 원 회장은 남다른 소회를 밝히며 이번 프로젝트와 앞으로 진행할 영상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7명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인간적인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고자 노력할 거고요. 또 이렇게 여지껏 진행해 오신 전 회장님부터 진행해 오신 아카이빙 자료들과 체력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또 영상으로 할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책 구매는 정대위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2019년 출판된 인턴북, 위안부, 새로운 시각도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할 영상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짧은 기록 영화로 소개될 것이며 인터뷰와 기록 영상물을 아카이빙해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프로젝트의 후원이나 실제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웹사이트나 이메일로 연락하면 됩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한국 영화 페닌슐라 반도가 오는 21일과 28일 워싱턴 지역 9곳 영화관에 개봉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영화관의 안전 관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전조치 속 영화가 상영될 예정인데요. 큰 인기를 끌었던 부산행의 후속작이자 올해 칸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이기도 한 반도가 워싱턴 한인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근인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좀비 액션 영화로 큰 인기몰이를 했던 부산행에 이어 반도가 워싱턴 지역 한인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팬데믹을 뚫고 한국 영화 반도가 워싱턴 한인 관객들에게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7개국에서 흥행 1위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좀비 액션 영화 반도는 전 세계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미국 극장가에도 활기를 되찾아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 주최 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영관의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조치 속에 상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 칸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된 반도는 영화 부산행 4년 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자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강동원, 이정현, 권혜요, 김민재, 이혜원 등이 출연하고 부산행과 염력의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4년 전 나라 전체를 휩쓸어버린 재난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던 정상역을 맡은 강동원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반도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민정역의 이정현은 굶주린 좀비가 들끓는 도심 속에서 민정가족과 반도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반도는 부산행 그 후 4년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자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렸으며 전편보다 더 확장된 내용과 커진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아이맥스, 스크린 4DX 등 다양한 포맷을 통해 다채로운 영화적 체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21일 알렉산드리아, 맥클린의 AMC 상영관, 센터빌, 페어팩스 등 9곳에서 개봉되고 28일에는 페어팩스의 엔젤리카 필름센터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 제한적인 개봉이지만 배급사 웰고 USA가 맡아 미국 개봉을 확정시켰습니다. 반도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개봉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까지 순차적으로 전 세계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침체기가 찾아온 극장가에 코로나19로 지친 워싱턴 지역 관객들에게 영화관을 찾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